데스크핀 2의 연구기사로 어떤 사실을 고발해야 되겠는가를 두고 저울질을 하다 기자가 그 당사자로 기재된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기하는 사실조회의 회신서까지 존재하는 당사자에게 접근하기 쉬운 그러나 중대한 사건부터 보도해 보기로 결정에 이르게 된 현황이다. 따라서 이하 사실관계의 금융사 등 명칭은 실제 사건에 대한 연구보도의 기사로 각 실명으로 기재하기로 하였다. 지난 16년 대한민국 법리의 신의 측의 원칙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에서는 마치 그것이 항다반사로 정상이라는 착오 혹은 강요에 해당되는 국가기관의 각종 자기 혹은 부작위와도 맞부딪히게 된다. 빨려 들어가서 흡수될 수 없는 견고한 현대식 성과의 조우. 미로와도 같은 해결책을 찾아 실마리를 풀어내 보아도 결국 갇히게 되는 것은 피해자라는 역전된 게임에 코드가 입력되어 있다는 듯이 구는 오감도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까지 뒤엉켜 버무려진 떼법에 대한 솔루션을 저지하고 있을 뿐이다. 먼저 간략히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자. 기자가 에셋 플러스 투자자문의 대표이사 박신배 이사라 칭한다에 기자의 개인 자산을 2년에 걸쳐 관리 운용을 해달라며 투자일임 계약을 맡긴 것은 2006년 11월 8일이었다. 당시는 한참 중국의 주식시장이 부상하던 때라 굿모닝 신한증권 이하 S사라 칭한다를 계좌의 수탁사로 정하고 기자의 명의로 각 한국 주식 계좌 및 중국 주식 계좌를 각 따로 만들어 이사의 년 복리적용의 권유 및 회장 강방천의 높은 운용 수익 실력 주장의 권유에도 혹한 탓에 신생의 투자자문회사를 관리운용사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첫 해의 관리 수수료만으로 지급된 금액은 대략 400만 원에 이른다. 그 돈은 기자가 살던 아파트가 10년에 걸쳐 재건축된 40평형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받았던 나름 거금이었고, 당시는 중국의 주식시장이 뜨던 때였고 집합투자업의 금융지주사 및 자산운용사의 일반 주식펀드들조차 200%의 수익률들을 예사로 알던 무렵이었다. 그 관리 수수료 또한 제법 관리의 원금으로 여겨질 만한 액수였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당시는 중국의 주식시장이 뜨던 때였고 집합투자업의 금융지주사 및 자산운용사의 일반 주식펀드들조차 200%의 수익률들을 예사로 알던 무렵이었으며 이사가 기자에게 계약의 첫해 매달의 수익률이라고 송달한 12부의 운용보고서에는 1년 계약의 만기 시 그들에게도 한참 못 미치는 한국 주식 수익률 약 58.10%에 약 2억 3,700만 원 및 중국 주식 수익률 86.05%에 약 3억 500만 원 가량, 이에 2년차 기간에 355만 원 및 458만 원에 820만 원 가량의 관리 수수료 및 1년차 기간에 중국 주식 운용 관리의 양도소득세로 약 800만 원 가량의 납부를 요구받았고, 실상 만기 결산 시에는 계약에도 없던 기본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약 800만 원의 돈이 더 추가 누락되어 결국 기자의 자산에서 약 3천만 원 가량의 돈이 관리 운용을 위한 수수료라는 명목 아래 지급된 것이다. 그런데 이쯤만 읽으면 본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자에게 남겨진 금액은 결국 관리 운용을 맡긴 금액보다 더 적은 3억 원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관리 운용에 중과실을 묻는, 흔히 항다반사의 금융분쟁증으로 세뇌되고 있는 투자운용의 과실 여부에 대한 금융분쟁 조정의 사건쯤으로 코웃음까지 치는 국가소관사무직까지 산재하다. 그래서 더 곤란한 사건쯤으로 착오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그쯤의 사건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사는 적극적 기망으로 눈속임의 운용보고서를 2년간 다달이 송달하였다. 그러나 계약의 첫 달부터 기자의 개인 자산을 각 금융사 임직원들이 임의로 개설한 연계 계좌를 통하여 S사 명의의 국민은 계좌로 이미 빼돌리고 없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금융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의 공문서로 확인하게 된 것이 2022년 12월 28일 및 2023년 2월 4일이 처음이었다. 무려 당연도 별 중국 주식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위한 계산서 및 직접 세무서 신고를 요청한 그각 내역들조차 적극적 기망으로 위조된 거짓 내용의 문서였던 것이다. 기자는 국가의 각 소관 의무의 각 기관의 16년의 부작위 및 자기의 과정에 대하여도 데스크핀에 이어지는 보도에서 좀 더 상세히 보고할 예정이다. 먼저 차명 계좌 굿모닝 신한투자증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그 거래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담당 직원과의 통화부터
전문 자료에 링크해 두었다. 임의로 개설된 제3자 금융사 명의의 연계 계좌는 이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계자가 듣는다면 정작 금융사보다 더 사색으로 질릴 만한 내용은 아니던가. S사는 2014년경 기자의 계좌 부족 내역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당시 그 부족 내역에 대한 확인에 제스처 가운데 그러나 이사의 관리 운용 책임인 직원들과 공모한 각 부당한 공동행위자들은 S사 그 명의로 이메일 개설된 연계 계좌를 통하여 그 명의 은행 계좌로 이미 명의를 이전 탄로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적 인멸하고 법원에 그 부족 내역을 확인 및 회신하였고 따라서 사건은 그 무렵부터 좀 더 다르게 2년 기간의 투자 운용의 과실 여부에 대한 금융분쟁 조정의 사건쯤으로 더더욱 교란되기 시작한 것이다. 공동 피해자를 찾습니다. 금융범죄와 금융중범죄의 차이는 무엇일까? 내일이 아닌 내일의 차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한 금융의 중범죄 행각에 대하여 2006년 11월 9일에서 2013년 8월 기간에 대하여만 기자가 보게 된 개인의 이름만 수십 백 명에 이른다. 기자는 현재 법원 및 국가가 인멸을 꾀하고 있는 위공문서, 즉 국민은행의 위기관 굿모닝 신한증권 주, 현 신한투자증권 주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그 거래 내역 사실조회, 회신서 등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공동 피해자들 또한 찾아볼 요량이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형법과도 또 다른 신의 측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법은 아니던가. 로스쿨조차 다치는 세상의 판주장만이 이유가 되는 유사대법의 그 종속판이 된다면 그 끄트머리에서 더더욱 견고해지려는 돈 세상의 비합리의 판에 대한 정면 도전을 불사해야만 되는 총체적 난국의 선언 및 아이러닉한 돈 전쟁을 준비하고 실행해야만 되는 그때에도 이적전에 돌입한 난국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현재 글로벌의 금융 난맥상을 빙자하며 더더욱 고의적 착오의 범죄의 늪들이 거대한 돈 논리의 아가리를 벌리고 깊숙이 빨아들이려는 미꾸라지 인무기의 용트림들 마냥 계속 분탕질들을 쳐대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 금융위원장은 누구였는가요? S사의 대표이사, 사장이 누구였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신문 기자 뉴스 보도에서 보고 듣게 되는 금융중범죄의 피해자가 결코 자신은 아닐 것이라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 얼마나 많은 국가의 부작위, 빚, 자기의 늪들의 소용돌이들이 고처의 아가리를 벌리며 헤어나오지 못할 대법의 비정상의 정상착오적 구렁텅이들을 실제와 현실로 만들고 있는가에 대하여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아직은 행운아인 당신들 또한 반드시 읽고 들어 두어야 될 관련 기사의 연재 1회에 대한 AI 더빙이었습니다.